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 관계법규 제일 첫 번째 법이죠. 식품위생법이고요. 우리 관계법규 중에는 가장 중요하고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 식품위생법입니다. 자, 식품위생법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칙에 관한 내용부터 들어갑니다. 목적사항이 나오죠.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나오죠. 그래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합니다. 가장 기본이 식품으로 나오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라고 나오죠. 이제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자, 목적상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 영양입니다. 자,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오죠.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우리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 수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식품의 위생상 위해 방지 쪽에 초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식품 영양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합니다. 우리 문제상에서 간간히 양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그럼 틀리다는 이야기죠. 양적 문제 질적 향상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국민 보건 증진입니다. 자, 국민의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식품위생법의 기본 목적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품상에 발생하는 위생상 위해 방지, 또 한 가지는 영양에 있어서 질적 향상, 아울러서 올바른 정보 제공입니다. 이런 걸 기본해 가지고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용어정의 파트 있죠? 2조 내용입니다. 자, 이 용어정의 파트는 여러분들 꼭 우리 시험에서도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어정의도 꼼꼼하게 정돈해 주시고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꼭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용어정의에 관한 테마는 첫 번째 나온 게 여러분들 식품이 나오죠. 자, 식품 부분입니다. 자, 우리 식품위생법에 나온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식품은 모든 음식물이다. 자, 뭐 이거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이 가로 부분이죠. 자,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음식물인데 의약으로 섭취가 되는 것, 일명 우리 의약품이죠. 자, 여기는 식품에 포함이 된다, 제외가 된다, 제외입니다. 근데 꼭 포함한다 해서 틀리게 만들기 때문에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식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이건 틀린 지문이죠. 자, 의약으로 섭취된 걸 제외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품에 관한 가장 기본적 개념이고 모든 음식물은 맞지만 의약으로 섭취되는 건 제외가 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식품 첨가물입니다. 자, 식품 첨가물에 관한 개념도 문제가 나온다면 딱 나올 부분은 후담 부분입니다. 자, 보통 식품 첨가물 기본 개념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이지요. 그래서 식품에 첨가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할 때 감미, 맛을 더 내거나 착색, 색을 내거나 또는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나오죠. 그래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대신 식품 첨가물의 개념에서는 물어본다면 이런 거죠. 자, 첨가물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에 사용돼 나와 있죠. 그래서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자, 기구나 용기 포장인데 이것을 살균 소독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살균 소독을 하게 되면 기구 용기 포장에 그게 묻어 있겠죠.
자, 묻어 있어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살균소도 사용이 돼가지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자,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다. 식품에 전이될 수 있는, 자, 옮아갈 수 있는 자, 그런 물질이지요. 자, 문제는 자, 그런 물질이 포함이 될 거냐 제외될 거냐 항상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식품 첨가물 개념에는 식품에 사용하는 것, 식품에 넣는 건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기구용기 포장에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이죠. 직접 식품에 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이 물질도 식품 첨가물에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이건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식품 첨가물 개념에서는 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을 또 제외된다면 틀리다. 식품에서는 의약 섭취 제외. 식품 첨가물에서는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이 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첨가물 개념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화학적 합성품이 나옵니다. 자, 화학적 합성품입니다. 자, 이 개념도 여러분 알다시피 합성작용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화학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인데, 자, 여기 개념도 나온다면 딱 한 가지만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화학적 합성품 개념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이라고 나와 있죠. 화학적 합성품의 가장 기본적 특징은 거기 나와 있죠. 자, 분해 반응. 자, 분해 반응은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나누어지는 그 형상에 불과할 것이고 화학적인 결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이 나오죠. 자, 외의 화학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얻어진 게 화학적 합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분해 반응 외다. 자, 분해 반응 외. 분해 반응은 그냥 나누어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화학적 합성품입니다. 자, 그럼 문제 포인트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분해 반응으로만 만들어진다. 분해 반응으로만 얻어지는 물질이다. 그러면 틀려요. 분해 반응 외. 포인트는 외입니다. 그래서 외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물질. 그래서 화학적 합성품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일반적으로 기구 개념도 여러 번 출제했던 파트 중 한 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식품위생법에는 우리 식품 첨가물도 중요한 파트지만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기구 부분도 일반적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특징 하나를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통 이 기구라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면서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질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기구 개념은 뭐냐면 우리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있죠.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이런 것이 기구고, 또 있다면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 그리고 소분. 자, 소분은 여러분 완성된 제품을 잘게 쪼개는 거죠. 자, 나누어 가지고 재포장하는 게 소분입니다. 또는 운반, 진열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 전부 다 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구 개념은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을 때 담거나 사용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음식을 담는다 또는 사용하는 것. 자, 또 있다면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아울러서 진열, 기타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을 기구라고 하는 거죠. 이 기구 개념에는 제외되는 게 나오죠. 그 제외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거죠. 농업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기계기구 등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일정한 기구 등입니다. 이것은 제외,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나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기구 개념에는 거기 위생용품이 나오죠. 자, 그 밖의 물건 또는 위생용품입니다. 자, 위생용품도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자, 그러면 일반적 기구 개념에는 우리가 식품 첨가할 때 음식을 담거나 사용하거나 기타 제조, 가공 내지는 사용 또는 우리 조리, 저장, 소분 이렇게 할 때 이용되는 기구인데 농업, 수산업, 식품을 채취할 때 사용되는 기구는 식품위생법상 기구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기구 등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수납 같으면 낚시나 투망, 자, 농업 같으면 여러분들 뭐 호미, 낫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호미, 낫, 식품 채취할 때 쓰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위생용품이므로 예를 들어서 뭐 젓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구 개념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게 포함되지 않는 걸 중심으로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섯 번째는 용기 포장입니다. 자, 우리 용기 포장이 나오죠. 용기 포장 개념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련돼 가지고 넣거나 쌓는 것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을 줄여서 우리 식품 등을 넣거나 또는 싸는 거죠. 이렇게 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넣거나 싸는 걸로서 우리가 음식을 주고받을 때, 식품 등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입니다. 함께 건네는 물품이다. 자, 우리가 포장된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용기 포장입니다. 얘는 넣거나 쌓는 것 그리고 함께 건네는 물품, 이게 용기 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기 포장은 기본적으로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아울러서 식품 첨가물 주고받을 때 자, 용기 포장을 빼고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 포장 용기 같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함께 건네는 물품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것은 용기 포장은 식품 첨가물을 담아서 파는 그릇이다. 보통 그래서 자, 이게 여러 번 물어보는 내용 중 한 가지입니다. 식품 등을 담아서 파는 그릇. 자, 이러면 틀린 집으로 나옵니다. 담아서 파는 그릇은 아니고 같이 화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채돼서 바로 넣어서 싸가지고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담아서 따로 별도로 파는 그릇은 아니다. 용기 포장만 따로 파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담아서 파는 그릇 하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지문이다. 자, 그래서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기구 용기 포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구 같으면 농업이나 수산업, 식품 채취할 때 이용되는 기구 등은 안 들어간다는 것. 여기 또 대표적으로 낚시, 투망 또는 뭐 호미, 낫 이런 것 전부 다 들어가지 않는다. 위생용품은 뭐 여러분들 뭐 젓가락 같은 거, 컵 같은 거 전부 다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용기 포장이라는 것은 식품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담아서 파는 그릇은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유해가 나오죠. 용어 정의는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위해입니다. 위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기본적인 특징적 요소는 바로 뭐죠? 위해, 위험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해 평가 등을 해갈 건데 일반적으로 위험 요소로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그래서 항상 사람들 해치는 것만 위해가 있는 게 아니라 해칠 우려가 있는 것도 위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해는 기본적으로 위험 요소를 의미한다. 위험 요소라는 것은 항상 우리 건강을 해치거나 또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표시가 나오죠. 자, 표시라는 것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합니다. 표시. 자, 영양 표시 나오죠. 영양 표시는 식품 등에 들어있는 영양소 양이죠. 그 영양소 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영양 표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하고 영양 표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또 테마가요.
영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영업에 관한 내용들 아마 뒤에서 또 우리 영업 허가 등 내지 신고 등록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영업은 식품 또 식품 첨가물하고 기구용기 포장 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8개 영업, 8개 영업으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영업상의 문제는 보시면 식품이나 내진 식품 첨가물이 나오죠. 거기에 관련된 영업, 또 우리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식품 첨가물에 관련돼 가지고는 채취, 제조, 가공 나오죠. 그래서 채취, 제조, 가공, 또 일반적으로 조리, 저장, 또 소분. 소분은 완제품을 잘게 쪼갠다겠죠. 그래서 재포장하는 게 소분인데, 소분, 운반, 판매하거나 또 기구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구용기 포장은 뭐 제조, 운반, 판매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영업의 기본적인 초점은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포함되는 채취업이죠. 그래서 농업이나 수산업에 나오는 일종의 식품 채취업입니다. 농업수산업에 나오는 식품 채취업은 당연히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농업수산업에 나오는 식품 채취업 대표점들 우리가 농업 같은 거 벼농사를 한다든가 안 들어가겠죠? 영업에는. 아울러서 수산업이면 뭐 굴을 채취한다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수산업에 나오는 식품 채취업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식품 첨가물이나 기구용기 포장이 있죠. 자, 이 두 가지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 영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는 영업자에 관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 영업자라 하는 것은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영업등록을 한 자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자의 개념은 여러분들 우리 영업 중에 이제 허가를 유하는 것도 있고 또 신고를 유하는 것도 있고 또 등록을 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것을 받은 자,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을 한 자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영업자라고 한다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장에서 영업허가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되겠죠. 자, 10번째입니다. 일반점들 식품위생이 나옵니다. 자, 식품위생에 관한 문제도 이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이지요. 자,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라고 나옵니다. 식품위생은 여러분 일단 대상 자체는 식품하고 식품 첨가물, 자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자, 그죠? 자, 이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음식에 관한 위생을 의미한다. 관한 위생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식품위생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일단 식품 첨가물을 대상으로 한다. 또 기구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식에 관한 사항을 말하겠죠. 이게 식품위생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식품위생의 대상으로서 우리 식품의 영양을 대상으로 자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 드릴까요? 우리 식품위생은 식품의 영양을 대상으로 나오는 위생이다 라고 하면 이거 틀린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런 음식에 관한 위생을 우린 식품위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 개념도 하나 정돈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시험에서 이제 또 자주 물어보는 것이요. 그 집단급식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또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집단급식소도 정확하게 여러분 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집단급식소 같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조리사, 영양사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둬야 되는 것이 집단급식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영양사 둬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또 집단급식소를 하려면 자, 기본점들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줄여서 쓰면 제가 시군구장이라고 씁니다만은 적혀놓으면 시장, 군수, 자, 구청장은 여러분 자치구청장을 말할 것이고 이런 구청장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우리 특별시, 광역시 소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역지자체인 특별시, 광역시 소속에 우리 구청장이 있어요. 그러면 시군구장에게 허가를 받을 거냐, 또 등록할 거냐 신고사항 중에서 집단급식소는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양사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런 우리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이런 집단급식소의 기본 요건입니다. 자, 요건에 관한 것은 항상 잘 물어보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틀려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 특징이죠. 영리 목적이 아니다. 영리와 관계없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잘 물어보는 게 특정 다수인에게입니다. 여기도 특정 다수인에게.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정 다수인이죠. 자, 이런 문제사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넣으면 이건 틀린 지문 됩니다. 집단급식소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딱 찾아보시면 돼요. 영리 목적이라면 틀릴 것이고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 넣으면 틀려요. 기본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입니다. 여기 또 특정 다수인에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계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일시적, 이례적으로 해버리면 집단급식소란 말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최소한도 1회 5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1회 50명 이상. 저도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50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공급하는 여러분들 기숙사도 그 대상들 모이죠. 학교, 병원, 우리 또 사회복지시설 등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숙사, 자, 또는 여러분들 학교 또는 병원, 자, 또는 뭐 사회복지시설, 자, 또는 뭐 후생시설 등등입니다. 자, 이런 게 보통 우리 집단급식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기숙사, 학교, 병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등이다. 집단급식소의 가장 기본적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것, 또 특정 다수이지 불특정 다수면 틀리다는 것, 또 계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뭐 이례적이다, 일시적이다, 뭐 이례적으로 음식을 공급한다. 이건 전부 다 틀린 거죠. 우리가 뭐 잔치한다고 해서 한 번 음식을 공급했다 해서 집단급식소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1회 50명 이상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간간히 뭐 100명이든 뭐 이렇게 또 바꿔 나오기 때문에 정돈해 주시고, 그리고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간히 문제상에서 뭐 대중음식점이다, 자, 대중음식점이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집단급식소가 아니겠죠. 하여튼 여러분 가장 기본 특징은 우리가 보통 편의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대중음식점이다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거잖아.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은 집단급식소가 아닙니다. 항상 집단급식소는 특정 다수인입니다. 기숙사 같은 학교, 우리 학생들만 대상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또 계속적으로 음식 공급, 또 1회 5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이 아니다. 자, 집단급식소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항상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자,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시설 등으로서 자,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 더 보충드리면 이런 집단급식소는 그래서 이런 시설 중에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정하는
시설. 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집단급식소입니다. 자, 이건 이제 왜 봐야 되냐면 간간히 우리가 대통령령이냐 또 총리령이냐 이런 걸 한번 잘 물어보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식품위생법은 총리령이 주로 이제 시행규칙을 찾아가고 있고, 그죠? 그래 대통령령 여러분 시행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인데 이게 총리령하면 틀리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우리 법률보다는 바로 아래가 있고 우리가 보통 시행령이라고 불러지는 게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명령이 시행규칙이고, 식품위생법은 우리 식품의약품 즉 우리 식품위생 관련된 주무부처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잖아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국무총리 직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리령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집단급식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총리령 하면 틀리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단급식소의 개념은 그렇게 하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나오죠. 자, 그것도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통 식품 이력 추적 관리다라고 나오면 이게 이제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뭐겠죠? 이력을 추적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게 제조 가공부터 판매 단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조 가공에서 우리 판매 단계까지 일종의 식품의 이력을 추적하겠다는 이야기죠. 추적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이게 만약에 어떤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원인을 규명해야 돼. 원인을 규명해야만 해결할 수 있겠죠. 원인을 규명하려면 일종의 제조 가공 단계부터 시작해서 판매 단계까지 어떠한 것들이 가미가 됐는지 그걸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식중독 개념도 나오죠. 일단 식중독 개념은 여러분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함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이라 나오죠. 감염성 질환이라는 것은 이건 연기, 즉 우리가 전파성이 있다는 의미이지요. 또 독소형 질환입니다. 독소형 질환. 이게 보통 우리 식중독의 기본 개념이다. 그래서 감염성을 띱니다. 특히 식중독 같은 경우들 일반적으로 우리 보고책을 통해 가지고 필연적으로 이제 식중독의 확산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식중독이고 또 독소형 질환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단 급식소에 식단 나오죠. 자, 식단이라는 것은 급식 계획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집단 급식소에 식단을 작성하는 것은 우리 영양사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급식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조 내용입니다. 자, 3조 내용은 식품 등의 취급이 나옵니다. 자, 취급에 관한 기본이 우리 3조에 나오는데요. 자, 1항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식품이죠. 또 식품 첨가물을 우리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품을 취급해 가는 것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기구, 용기,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식품 첨가물 같으면 자, 기본적으로 여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대신 판매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나와 있죠. 누구든지 제공하는 것. 여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또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자, 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용기, 포장이 나오죠. 역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간간히 이제 이런 건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자, 기구,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면 되는데 완전 멸균하여 사용한다. 자, 이것도 간간히 기구, 용기, 포장은 완전 멸균하여 사용한다. 자, 이것은 틀린 점이 됩니다.
그죠? 안전 멸균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하라고 나와 있죠. 하나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취급에 관한 기준 있지요. 자, 식품위생 등의 취급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취급 기준에 관한 내용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총리령입니다. 자, 총리령을 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이죠. 우리 대통령령보다는 아래가 있는, 그래서 대통령령이 위에가 있고요. 그 아래 부분에 총리령, 부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리령을 정한다고 나와 있지 대통령령은 아닙니다. 취급 기준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식품위 취급에 관한 3조 내용은 이렇게 정리되고요. 식품위생과 사람들 1장 총칙 파트에서 목적하고 용어 정의, 식품위 취급에 관한 조문들을 정리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이제 본격적인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입니다.